자, 당초 이 대통령 임명식을 재헌절에 진행하려고 했지만 폭염과 폭우 등으로 미뤄졌었습니다. 이게 광복절에 진행이 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 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따옴표하고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따옴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국민 임명식은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날 보통은 취임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6월 4일에 그냥 단순히 선서만을 했고요. 이제 국민이 임명한다는 국민 임명식은 사실 재헌절에 하기로 했는데 8.15 광복절로 옮겨졌고 이게 보통의 취임식과는 좀 명칭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임명식이라고 명칭을 붙였죠. 예.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국민 임명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서는 이미 하셨고 취임한다는 개념보다는 국민 대표가 임명장을 직접 들고 읽어서 그 임명장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장면. 네. 그 말은 뭐예요? 국민이 임명한 자리다 이런 의미죠. 국민 주권을 가장 가장 자극적이고 그냥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임명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선출해서 대통령이 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공개된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초청 대상입니다. 물론 10,000명이라고 하는 정해진 인원은 특별 구역 안에서 참여를 하시지만 그 구역 밖에서는 누구나 다 광화문 광장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오셔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이 국민 임명식을 함께 보실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 주권을 받들어서 그 주권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임명식은 또 다른 의미의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장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기본 초청 인원은 10,000명 정도고 네. 그 경호구역 바깥쪽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를 해서 이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잘하면 그 2002년 서울광장까지 이어졌던 그 붉은 악마 정도의 인파가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그때 엄청 추웠잖아요, 미국이. 그때도 한 20만 명 몰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체육관에서 취임식이 벌어지긴 했는데도 뭐 20만 명이 바깥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모일 정도니까 이 대통령 취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국가적인 행사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행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좀 치러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광복 80주년은 큰 어떤 의미의 행사에 이렇게 살짝 넣는 식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정상들에게 어떤 외빈들에 대한 그런 초청은 좀 상대적으로 뭐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국 정상이나 이렇게 초청 이런 거는 좀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대 대통령 부부 물론 지금 이제 수사 중인 뭐 사람들은 제외하겠지만 그 국민들 10,000명의 특별 초청이 좀 됐고요. 이렇게 된 의미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엄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사실은 아직 주식시장에 많이 올랐지만 다른 거시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또 이번 대통령의 취임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선거 절차가 아니라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 된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시작은 조용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 결과를 창대하게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보관도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10,000명의 초청 인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분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들인데 먼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분들 몇몇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광복 후에 이제 역사의 주역으로 발전하신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해방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광복절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면서 특별 초청을 하는 분들이 광복절에 태어난 분들을 일단 모시고요. 애국지사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 국민주권 수호자, 소위 제복을 입은 분들이죠. 헌신했던 분들, 그리고 순직한 공무원의 유가족들, 산업재해 유가족들, K컬처 주역과 스포츠 영웅들 이런 분들도 초대를 하고요. 경제나 AI 선도 기업인들, 지역 특화 기업 이런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에베레스트 등반대도 초청을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했던 우리나라 등반대 분들도 함께 초청을 하고 독일 파견 노동자들 계시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외화를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들, 광부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뭐 지역에 이렇게 함께 모여 살기도 하시잖아요. 이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의미를 나누고요.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만나기도 하셨는데 이분들도 초청을 해서 함께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조명이 되는 분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명할 분들이 되겠죠. 일단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이건 대선 공약에서 있긴 했습니다만 K컬처, 소위 말하는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이거를 이제 현실화할, 실현할 이제 K컬처의 어떤 주역들 하고 그다음에 또 K스포츠 입상자들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대선 공약 중에 하나 AI 산업, 이 AI 산업과 관련된 어떤 이런 연구원들, 그다음에 기업인들 이런 분들도 초대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 등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들, 사실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은 소위 말해서 무명일 수도 있는 분들이지만 결국은 미래에는 대한민국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천병 역할을 해줄 그런 어떤 미래 주역 이런 분들이 이렇게 초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밝지 않아도 결국은 빛을 발할 사람들이 초대됐다. 이런 데서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초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